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공간과 향기라는 주제로 오늘 요거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냥 하면 어? 바로. 뭐야? 멈췄어? 왜 갑자기? 왜? 아, 나 너무 방금 오랜만에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요컴니다 이런 거 없었나 우리? 나 아까 그거 할 줄 했어. 알고. 아까 했어. 떨리네. 우리가 보통 공간을 경험할 때 이제 시각적인 정보로만 공간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위에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공간을 기억하게 되나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내가 최근에 향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됐었고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왜 향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지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시각만으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크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예 아주 건축적인 내용도 아니고 좀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내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동안의 기억들이라던가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을 하지만 후각 없이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음, 우리가 공간을 인지하는데 시각 말고 후각이 과연 그동안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음, 이거는 또 내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하다가 이벤트 쪽으로 옮기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한데 보통 건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벤트도 우리가 오감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또 이벤트는 이제 없는 세계를 만들어서 없는 세계를 구축을 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런 감각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의 어떤 판타지를 주는 공간을 만드는 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음식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음식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도 미각과 후각을 자극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지만 시각 말고 어떤 다른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코밍아웃이라고 좋다. 타이틀을 붙였는데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 거고 나의 가까운 지인들은 알았겠지만 저는 코로나의 극초기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미각과 후각을 상실한 지 지금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직도 보니까 돌아오지 않았나요? 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 심각하다. 근데 그러면서 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것도 많고 우리가 맛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크지만 그래서 나는 이게 맛이 쾌락의 영역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4년간의 경험 동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몰랐던 거를 배워갔는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 미각이 없다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 정말 나의 이 풀리지 않는, 정말 채울 수 없는 욕망이잖아, 이거. 어, 내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나는 막, 다이어트 한다고 먹고 싶은 거 일주일만 참아도 정말 괴로웠는데, 지금 절대 내가 먹어도 아, 해소되지 않는 욕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이게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괴로운 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괴로운 게 커졌고, 그러면서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아, 역시 인체는 신비롭다. 그 욕망 이외에 다양한 기능이 있었구나, 맛을 어, 모른다는 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공간과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지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거에 좀 더 예민하게 내가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로, 미각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느낀 건, 일단 건강에 너무 치명적인 건 거야. 음, 왜냐면, 먹을 때마다 처음에는 계속 체하는 거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내가 미각이 있으면 먹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이 음식을 이 안에서 오래 물고
씹고 씹으면서 맛이 변하는 거 느끼고 그러면서 자연히 삼키게 되는데 이게 아무 맛도 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꿀떡꿀떡 삼키게 되고 그러다 아, 보니까 음식을 빨리 먹게 되고 그 뭐 입안에 음, 머무는 시간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체해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항상 그 소화제가 있어. 왜냐면 그때는 정말 내가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다고 해도 체하더라고. 그래서 어, 항상 소화제를 거의 달고 살게 됐었고 그리고 더 안 좋다고 느꼈던 건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왔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혼자 사는데 상한 음식을 모르고 먹게 되는 거야. 왜냐면 막 배달 어, 음식 시켜 먹고 우리가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뭐 냉장 먹고 냉장고에 놔두기도 하고 근데 이게 꼭 이거 상했나 안 상했나를 이렇게 면밀히 살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게 구린 음식이다라는 걸 알면 본능적으로 피하는 게 있단 말이야. 약간 음, 윽 하고 바로 피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만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 이게 맞아요. 항상 일상에서 경험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나도 그거를 이게 내가 눈으로 본다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전에 눈으로 보기 전에 바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 이제 그게 필터링이 안 되니까 그리고 혼자 사니까 남은 음식 아깝잖아 먹고 남기기에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냅뒀는데 뭐 좀 상한 거 먹게 되고 이러면서 배탈이 일단 많이 났었고 그게 일단 제일 뭐 건강이 안 좋다면 안 좋은 거지. 음식이 남나요? 시킨 건 다 먹어야지. 그래서 맞아. 안 남는데? 음, 1인분 시키시나요? 근데 미리만 미국은 시켜서 1인 근데 미국은 1인분이 아니잖아요. 아, 아, 미국 양이 미국은 많죠. 엄청 커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음, 그게 많이 그리고, 달라요. 음, 그리고 배달비가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음.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와, 근데 그리고 상한 정말 음식을 구별 못하는 건 크다. 예, 예, 그치 그치 맞아 예. 그래서 그때는 좀 돈이 아까워도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들이기로 음, 했어 그냥 어, 그리고 한국 와서는 이제 엄마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죠. 왕이야, 그렇죠. 왕. 엄마 찬스가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 저도 남편한테 먹어보라고 해요. 상하면 내가 먹기 싫으니까. 먹어놔 달라고. 그렇게 알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간단히 요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살짝 타고 이랬을 때 이거를 어, 즉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도 역시 약간 음, 상한 음식처럼 막 위험한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음, 뭐지 하고 알아차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니까 되게 안 좋고 이따 한번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가스 새고 이런 거 있잖아. 나도 이번에 어,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가스 샜을 때 냄새 나고 이런 게 실제 가스 냄새보다 뭘 더 첨가한대. 사람들이 맞아요. 빨리 알아듣게 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음, 그리고 원래 가스가 이거는 무향이라고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진짜? 예, 어, 위험하니까 이렇게 뭘 넣어갖고 그 이상한 냄새를 넣어서 위험을 알아차리게 만든다고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거부감 있는 냄새를 일부러 첨가를 한다고 아, 하더라고. 위험하니까. 이거는 정말 나는 정말 몰랐는데 내가 왜 이게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코로나 엄청 초반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0명 이하였을 거야, 아마 그때가. 그래서 되게 좋은 나라인 게 나라에서 상담이 들어왔었어. 그러니까 정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그 후유증 환자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였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 심리적인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나도 이 진짜 오랜 시간 이 증상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사실 가장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상대방과 음, 함께. 뭐 예를 들면 처음에 한국 와서 어려웠던 거는 공감대 이전에도 그냥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한국 사람들은 뭐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업무로 만나도 밥을 먹으면서 친밀도를 쌓거나 이런 게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사회생활이었고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맛을 못 느낀다까지가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맛이 변형이 돼서 너무 역한 냄새로 변형이 돼서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았었단 말이야. 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나도 진짜 오랜만에 한국을 가서 이제 뉴커를 만났거든. 그때 이제 한 네 네. 명이서 만났는데 나도 얼마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겠니. 근데 뉴커가 못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갔어. 근데 이제 몇 번은 이제 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그래도 걸려가지고 좀, 막, 못 먹는데 어떻게 또 먹어. 그쵸. 근데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지. 그때 내가 들었던 거는 거의 1년 동안 파스타만 먹었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었어. 맞아요. 언니 한번 어. 여기서 말했던 것 음, 같은데, 파스타만 먹고 약간 음, 한국 음식이 약간 좀 역해졌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뭐라 그러지? 좀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항상 미안해야 되니까. 이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역함이 아니었거든. 그런 음식을 먹.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날 때였는데 건쟁이는 이제 외국에서 오고 정말 보기 힘든 귀한 분이시니까 나갔던 거지. 음, 그리고 그런 이제 또 새로운 모임 자리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가 없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맛집 공유와 아, 네, 어디 가봤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쉽게 하는 게 우리처럼 건축이라는 공통된 소재가 있으면 그걸로 친분이 쌓이지만 그걸로 이야기를 오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맛집, 뭐 좋아하는지 공유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맛있니? 아니니? 라는 걸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음식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 이번에서. 근데 음, 그것도 결국은 향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한,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거에 대한 기억을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미각과 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공간으로 연결된 계기는 사실 이거였어. 내가 외출을 처음에 제일 그 증상이 역함의 증상이 심할 때 외출을 못했던 이유는 이게 모든 향과 맛이 하나의 자극으로 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하나의 자극이 같은 향으로 나는데 이게 다 나한테 역겨운 향으로 왜곡이 되고 변형이 돼서 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로운 향이 만약에 A, B, C, D, E의 다섯 가지 향이 있는데 이제 A 향이 났다가 B 향이 나면 나한테 새로운 자극인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 음, 향의 농도와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내 신경을 건드리면 이게 다 역겹게 느껴지는 거야. 어, 그러다 음, 보니까 예전에는 아주 미묘한 공간의 냄새의 차이, 그냥 내가 걸어 다녔으면 몰랐을, 인지하지 못했을 그 냄새의 차이가 진짜 방에서 복도만 나가도 너무 역겨워서 못 움직이겠고, 복도에서 밖에 나가고, 어,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은 정말 근처도 가기도 힘들 정도로 음, 역했었고, 이게 이런 얘기 가끔 하면은 친구들이 입덧할 때 그런 증상들이 있기도 하다고 어, 하더라고. 음, 그러면서 비단 뭐 식당의 문제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실과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향은 항상 바뀌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도 미각도 시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시력 검사를 음, 하잖아.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글씨를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미각도 그전에는 그 농도가 낮은 거는 내가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이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 변화가 다 같은 자극으로 오다 보니까 이 공간에도 다 각기 다른 냄새가 있다는 게 크게 증폭돼서 느껴지게 된 거지. 음, 사람마다 느끼는 후각도 아마 다 다르겠구나. 우리가 시력 테스트 맞아요. 하듯이 단지 그 측정하는 일반적인 수치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그러면서 공간에 다른 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공간의 다른 향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어떤 경험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계기가 됐던 것 같아. 음,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간으로 이야기를 연결을 해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향도 우리가 공간을 기획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도 이제 할머니 집 갔을 때, 그리고 뭐 이제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왔을 때 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기억하는 그 공간의 냄새가 있잖아. 되게 오랜만에 엄마 집 갔을 때 엄마 집 냄새 나면 되게 반갑고 음, 이랬는데 엄마 집 가도 그 냄새 모르고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할머니 집 가도 그 느낌이었고 비 오는 날에 그 축축한 냄새 그리고 막 뭐 어디 산길에 가면은 그 흙 냄새 이런 게 하나도 나한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 음,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깊이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나의 이 그리움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정서적 허전함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것도 있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런 게 나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만 어디 갔을 때 뭔가 이 공간에 대해서 냄새로 기억했던 부분들, 막 책을 뭐 도서관 냄새라던가 아니면은 뭐 찜질방 냄새라던가 아니면 이게 더 그 추억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다들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해.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 어릴 때 외할머니가 일본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5살 땐가? 일본을 같이 가족여행 갔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게 약간 오래된 전통적인 일본 가옥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그 다다미 냄새? 진짜 음, 엄청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나무 냄새야, 나무 냄새. 아니, 이상한 냄새 다다미, 아니고. 냄새 아니야? 엄마가 이건 다다미 냄새라고. 근데 응. 그 냄새랑 그 이제 옛날 그 일본 바닥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옛날 그 일본 그 약간 문풍지처럼 됐어요. 그런 게 다 같이 그 냄새랑 같이 아직까지 기억에 나요. 음. 약간 되게 강렬했었어요. 맞아. 다다미 방 가면은 확실히 냄새가 있지. 그 일본 예. 특유의. 나도 오늘 이 료코가 이거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던 건, 나도 첫 번째는 외할머니네 집 냄새. 왜 이렇게 할머니 집에서는 할머니 집 냄새가 나는지, 그게 단순히 시골 냄새인 건지 진짜 할머니네 집 냄새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준 음식보다도 할머니네 집 냄새, 그 이불 냄새, 그런 게 되게 음,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딱 떠올랐던 그 냄새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집인 것 같아, 집. 사실 음, 나는 우리 부모님 집도 그렇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집도 나는 이 집의 냄새를 모르겠어. 왜냐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음,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 가서 부모님 집 들어가면 나는 거기서도 냄새를 사실 못 느껴. 그냥 옛날부터 살아왔던 집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오랜만에 내 방에 가가지고 내 옷을 걸어놨는데, 캐리어에서 이제 옷을 꺼내서 내 옷 냄새가 이 집의 냄새랑 다른 거야. 근데 더 냄새를 좀 더 오, 자세히 맡아보니까 이게 일본 냄새인 거야. 그러니까 오, 일본 지금 우리 집 어, 냄새인 거지. 근데 오, 또 난 지금 일본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 냄새를 모르거든. 근데 우리 오. 부모님은 나를 만나면 내 냄새를 또 느끼겠지. 왜냐면 내가 이걸 느끼는 순간이 사실 공황이야. 우리 다 이제 맞아, 외국 맞아. 나가면 알잖아. 그 나라에 떨어지는 순간 그 나라는 냄새가 맞아, 나잖아. 맞아. 그래서 일본 공항에 떨어지면 일본 아, 냄새 나고, 한국 공항 떨어지면 한국 공항 냄새가 나는데, 그게 나도 무의식 속에 우리 집도 냄새가 달라 있었더라고. 그게 되게 어, 신기했었어. 저 독일인한테 한국 공항 냄새에 대해서 들었는데, 음. 도착하자마자 마늘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아,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일본에선 응. 간장 냄새 나. 근데 오, 나는 이게 그냥 마늘 냄새, 간장 냄새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물 냄새인 것 같아. 물 냄새. 음, 일본의 물 냄새와 한국의 물 냄새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었어. 어. 아, 외국에서 스타벅을 하면은 무조건 밖에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나 그 도시에서의 냄새가 항상 다르니까. 음, 그래서 음,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려고 해요. 냄새에서 오는 기억이 어떤 공간에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냄새에 대한 기억이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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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특히나 유럽도 그렇고, 디자인 끝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구 회사도 그렇고, 조금 하이엔드 추구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조향사하고 그 색깔에 맞춰가지고 자기네 색깔에 맞는 조향을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미국에 처음 딱 왔을 때 에버건비 앤 피치였나요? 지금은 굉장히 작은 회사가 됐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에버크럼비라는 회사가 굉장히 약간 힙하고 음, 약간 젊음을 상징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가 딱 가면은 알바생들이 가장 하는 게 거의 분무기 맞아. 큰 분무기 1리터짜리 분무기에다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을 음, 때부터 그 향기가 나게끔. 그래서 음, 걔네만의 시그니처 향기가 있어서 에버크럼비 하면은 저는 옷보다도 그 공간에서 나는 향기가 더 어.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 그 한국에서는 교보문고 냄새라고 하잖아. 교보문고 교보문고 냄새도 냄새 뭐야? 있고 그 냄새를 언어화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냄새 얘기할
사실 나도 교보문고 냄새 뭔지 잘 모르겠거든. 이미 이른 상태에서 한국을 왔기 때문에. 음, 근데 사람들이 교보문고 냄새 이야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어, 그리고 음, 룰루레몬도 향기 마케팅을 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음,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호텔 냄새. 호텔을 갈 때 호텔. 그 호텔에 그렇지. 대한 기억 때문에 그치. 그 여행에 대한 기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호텔 특유의 향을 사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여행에 음,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 어떤 음, 연예인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행지 음, 갈 때 향수를 사서 뿌린다는 거야, 그 여행지에서. 음, 그래서 음. 돌아다니면서 계속 뿌리면 나중에 집에 와서 그 향을 뿌리면 이제 그 여행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지. 맞아, 그 맞아. 장범준 노래 아, 가사도 있잖아. 흔들리는 음, 벚꽃. 음, 그녀의 음, 샴푸향이 느껴졌다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진짜 엄청나게 어. 강력한 음, 역할을 하는 맞아요. 감각인 것 우리나라 같아. 그, 사람, 우리나라는 남자아이들, 사춘기 때, 그 여자아이들 긴 머리에서 나는 그 샴푸 아, 향기, 예, 그거에 설레이는 사람들도 많고, 네, 음, 그렇죠. 향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되게 음, 놀랐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런던에 놀러 갔을 때, 이제, 그때 학생 때는 친구 집에서 약간 신세를 져서, 그 친구한테 고마워서 이제 향초를 하나 선물하러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그 런던의 그 좋은 백화점에 약간 아랍의 그 약간 오일머니 갖고 계신 듯한 느낌의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는 분이 오시는데, 저는 막 향 하나하나 맡아봐서 고르면서 했었는데, 그분들은 또 향을 고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고가의 향수 가게에 가서 제일 빨리 만들어진, 한 달 이내에 만들어진 향수를 5가지를 달라고 해서 그 중에서 고르더라고요. 음, 어, 향기가 시간이 지나면 향수가 사실 시간이 엄청 예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급 향수로 가면 갈수록 유통기한에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보통 향기를 찾는데 그 사람들은 유통기한을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예. 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향기를 쓰고 그렇게 해서 향수를 갖다가 쓰다가 그다음에 그 얘기해주는 게 자기는 향수를 샤워할 때 목욕할 때 여러 번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어, 그 향기를 갖다가 진짜 우리가 몸에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샤워를 할 때 그 향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오래된 향수들 있잖아요. 오래된 향수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 때 한 5번 정도 뿌리고 안 아깝잖아요. 뭐 많이 뿌려도. 그렇게 음, 하면 샤워하는 내내 그 향을 느끼면서 샤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향에 대한 게 엄청 특히나 그 아랍 쪽에서는 엄청 많이 발달돼 있고 유럽에도 그렇고 향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사무실 근처에 이제 그 다이칸야마 쪽에 가면은 향수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음, 뭐 이제 조말론이라든지 또 여러 개가 몇 개 더 생겼는데 재밌는 길이 하나 있어요, 길. 그래서 그 길에 딱 들어가면 그 길을 걷는 순간 냄새가 확 오거든요. 근데 거기 어, 가면은 이제 르라보가 완전 자기네 향수로 길 자체를 그냥 완전 뿌려놓은 느낌? 사실 건물에서 나는 어, 향인데 워낙 강하고 이 르라보가 거기 있은 지 지금 한 10년 됐나? 그러다 보니까 그 길 자체가 그냥 르라보 향수 냄새? 나도 항상 느끼는 게, 아, 내가 나중에 일본을 떠나면 이 길은 진짜 나한테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래서 확실히 음, 향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저는 근데 사실 향수는 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음, 사실 향수보다는 그냥 약간 좀 너무 뭔가 인공적이어서 차라리 좀 꽃냄새라든지, 음, 뭐 음식 냄새라든지, 뭐 아니면 카페 냄새라든지, 요런 건 좋은데, 음, 그 화장품 가게 들어갔을 때 그 향수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향수 가게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런 엄청 진한 냄새는 저한테 약간 묘하게 좀 거부감을 여기애들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대오가 엄청 발달했어요. 대오 향이랑. 음, 아,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은, 예. 교보문고 들어갔을 때 나는 냄새는 책에서 오는 그런 어떤 물질에서 나는 냄새잖아요. 인공적으로 막 강력하게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저는 이상하게 인공적인 향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교보문고에서는 실제로 향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 같기는 하고, 아, 이제 그래.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게 이제 느낀
교보문고의 냄새는 책 냄새와 에어컨 냄새가 난 좀 강하다고 맞아요. 느꼈는데 그 책 책에 냄새. 에어컨의 섞인 걸까? 시원함이 묻은 냄새? 어, 응. 항상 좀 뭔가 근데 이랬는데 시원한 약간 그 냄새? 그거 같아. 책 교보문고에서 냄새가 막 조향된, 그치. 아, 그러니까 샤넬 넘버 5의 냄새가 나진 않겠지, 교보문고에서. 음, 하지만 또 우리가 도서관에 갔을 때 나는 그런 냄새를 연출을 할 수는 있겠지. 어, 그럴 그래서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네, 넘어가면 꼭 음, 좋은 향이라기보다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향, 나한테 좋은 기억이 있는 향. 근데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뭘까 여기 있는 거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 프루스트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후각이 감정과 기억을 소환한다는 것, 그거를 프루스트 효과 혹은 마들렌 효과라고 부른대.